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의 김영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간만에 좀 계속 오르다 싶었더니 오늘 지난주 상승세를 뒤로 하고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적당히 좀 밀린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급락 후 그다음 반등 이후에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추세적으로 다시 밀리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반등해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가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수급을 보면은 사실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장중 이렇게 일본 증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일본 엔화 움직임과 그다음 원화 움직임이 약간 비슷하게 가면서 달러화에 대한 약간 불안감,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엔화가 급등하면서 엔캐리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 엔캐리 청산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아시아계 자금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은 현물을 순매도 했고 그다음에 오늘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증시 상황에서 이번 주 FOMC 의사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금융통화위원회도 또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짜와야 될지 이 수익광 그다음 스타킹 이 시간을 통해서 베스트 전문가분과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익광 이 베스트 주간 베스트 전문가님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다음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의 진현지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TV 방송 종목 중 상승률과 적중률이 가장 높은 베스트 전문가님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주식 시황과 주식 섹터 히든 종목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전문가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경제TV 똑똑한 주선생과 주식의 붐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출전을 하게 되고요. 참여률을 보시면 평일 5거래일인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전문가님이 TV 방송에서 소개한 유망 종목과 팍스 통신망에서 가격 전략 등을 확인해서 상승률과 적중률을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4년 8월 2주차 주간 베스트 전문가님들 후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차스트 마스터님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와 이슈보다는 철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일신석재가 방송 이후에 9%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또 셀리드와 GH 신소재도 좋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4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서른지 대표님이십니다. 시황 이슈와 기술적 분석의 조화를 통해서 섬세한 종목 대응을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난주 반등을 해서 그런지 테스와 유니셈이 각각 8.7%, 9.1%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3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박노주 대표님이십니다. 각종 수익률 대회를 휩쓸었던 황금 로봇 AI 시스템을 통해서 유망 종목들 쏙쏙 뽑아주시는 분인데요. 스펙코로 13.1%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태성도 역시 13% 상승하면서 시스템 종목들이 균일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쏙쏙 뽑아서 뽑아주시는 분인데요. 바로 리치 전문가님이십니다. 제주 반도체로 10.2% 가장 좋은 상승률 보여줬고요. 두산 밤캣으로 9.3%, 유로닛으로 9.2%, 이마트 4.2%, 신세계는 1.5%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를 만나봐야겠죠.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20년 넘는 증권업계 경력을 자랑하는 분이신데요. 방산주 관련주죠. 스펙코로 13.3%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줬고요. 이화공영으로 11.9%, 서울제약으로 10.7% 상승률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베스트 전문가로는 최병곤 대표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펙코를 8월 9일에 진입을 해서 청산일은 8월 13일이고요. 수익률은 13.3%입니다. 이화
공영은 11.9%, 서울제약은 10.7%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주간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자, 그럼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지난주에 사실 시장이 그래도 조금 반등을 보여줬던 시장이라서 그래도 좀 시장이 이번 주까지만 좀 올라주면 그러면 8월 초에 8월 초 그 8월 5일 블랙 먼데이 있죠. 그 블랙 먼데이 때 그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여전히 시장은 다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미증시가 상승은 했는데 왜 우리나라 장은 못 갈까요? 라는 이런 얘기들이 워낙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좀 분위기가 오늘 지수는 좀 밀렸지만 전체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시간대별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간대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점점 이제 매도 금액 작아지고 있고요. 시간 외에서도 작아지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번 이 장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번 너무 오르기에는 한번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어떻게 자는 전문가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아무 전문가분이나 모실 수는 없겠죠. 주간 베스트 1위 전문가님, 1위 전문가님, 상승률, 종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1위 전문가님, 그리고 적중률까지도 완벽했던 우리 1위 전문가님, 최병곤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이거 미국장 오른다고 역시 우리나라 장 매번 오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매번 배신당했지만 또 배신당하면 또 아프단 말이죠. 그렇죠? 네, 항상 미국장 오르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오르고 미국장 빠지면 우리가 더 빠지고 이렇게 계속 뒤통수가 맞았는데 오늘 또 살짝 맞았습니다. 오늘 또 살짝 맞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오늘 최병곤 대표님 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관전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증시는 사실 뭐 과거에도 그랬었고 또 최근에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기존의 어떤 판은 많이 엎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최고다 해가지고 그 상승을 이어갔었는데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도 상승을 이어갔었는데 그 판은 이제 지금은 한번 갈아엎어진 것 같고요. 그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려면은 최소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나 뭐 좀 그 조정을 좀 거치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지금 워낙 급락을 크게 한 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승이 나왔고 그 상승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좀 힘이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할 때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도 또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또 힘이 빠지면서 몇 개 종목만 오르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우리 증시가 항상 좀 잘 찾아가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서 단기성 대응으로 치고 빠지는 형태로 가는 것이 당분간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에 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또 수급적인 특정 매매 주체들, 수급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에 많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매수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어느 종목들이나 어느 업종 섹터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가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은 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단기 대응을 좀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우리 증시에서는 좀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우리 증시도 좋아질 거야 이렇게 좀 단순한 생각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좀 이슈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면은 또 하락장이라도 수익이 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시장 전반적인 이제 최범근 대표님 근데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잘 주간 베스트 전문가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 전체적인 시황 전략 참고하시면서 종목들의 세부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세부 전략 중요한데 종목들 수익률을 보니까 이번 주에 아주 균일하게 종목들이 수익률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진현직 MC님께서 한번 자세한 수익률 브리핑과 함께 종목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간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되신 최병곤 대표님의 베스트 유만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종목 상승률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주 스페코가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13.3% 수익이 났는데요. 8월 9일에 공략을 해서 13일에 청산을 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건설주죠. 이화공영으로 11.9% 상승을 했고요. 또 서울제약으로 10.7%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 상승률뿐만 아니라 적중률까지도 높은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가장 먼저 방산주 스페코인데요. 지난주 상승률이 가장 좋았거든요. 스페코 하면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좀 자주 하는 종목인데 어떤 타이밍에 좀 매매 포인트를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종목들 수익 난 종목들의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어떤 특정 재료나 이슈에 다 포커스가 맞춰진 종목들이에요. 사실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동안 뭐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반도체라든지 전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도가 되다 보니까 또 하락이 워낙 크기도 했었고 또 투자자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 종목들이 하락이 클 때 그걸 갖다가 너무 지금 과도한 하락폭을 보이니까 저점 매수를 해라. 그리고 또 반전을 노리는 형태로 가시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때까지 주식시장을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장기 상승을 하거나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한번 뭔가에 의해서 꺾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종목들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추세가 상승을 계속 해 나갈 때 거기에 과감하게 올라타는 소위 말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형태의 추세 추종 투자는 좋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한번 뭔가에 의해서 크게 꺾어져 가지고 이제는 많이 떨어졌어. 많이 하락해서 싸다라는 형태의 매수는 별로 먹힌 적이 없어요. 그게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였고 해운주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에 코로나 관련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이 와버리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게 가면은 낙폭 과대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 시장에 맞춰서 뭔가 이슈가 발생하는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 그 이슈가 사실은 상승하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황당무계한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뭐 지금 앞서 말씀하신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전쟁 관련주라고 합니다. 전쟁 관련주라고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하는 방산그룹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사실은 전쟁이 났다고 해서 뭔가 큰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그런 형태로 주가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매수가 몰리면은 그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심리가 모여서 주가를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시장의 하락이나 상승과 관계없이 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단기 대응을 노리신다면은 장이 하락장이라도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대응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렵게 대응이 현재로서는 두렵거나 아니면은 또 가격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고가의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고 해서 대응이 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이슈를 좀 알고 접근을 해서 추격 매수 말고 가격 조정 시 매수를 노린다면은 단기 대응으로서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물론 계속 길게 보유해서는 안 되겠죠. 수익이 나면 바로 청산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공략한 스페코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연속 급등을 하다가
잠깐 눌림목을 가지면서 조정을 받는 시점에 저점 매수를 시도했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저점 매수거든요. 올라가면은 막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추격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말고 종목이 올라가다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 그때 항상 밑에서 저점 매수를 하셔라. 그래야 수익 나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9일날 저점 매수를 시도했다가 거기서 반전이 나올 때 미련 두지 않고 이 종목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또 더 날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때 바로바로 수익 실현을 하면은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스펙은 사실 방산주는 맞는데요. 방산주 맞는데 이제 방산주 하면 전통적인 강력한 방산주 그렇게 따지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덱스온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건 사실 스펙은 방산 테마죠. 테마주 같은데 사실 방산 테마주이지만 스펙코가 옛날에 경협주로도 한번 엮였습니다. 경협주로도. 그러니까 방산과 경협, 그러니까 평화와 전쟁을 둘 다 하는 종목으로 이렇게 좀 유행했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보통 전쟁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스펙코, 비텍,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최병현 대표님이 먼저 이런 종목들을 가장 밑에서 제일 잡으면 제일 좋지만 올라왔을 때 그 추세 탈 때는 그래도 눌림목 쪽에서 뭐 공략을 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그거는 이제 사실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병원 대표님의 이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주식 공부방이죠. 주식 공부방. 여기서 이제 주식 공부방인데 주식 공부방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같이 해보시면 어느 라인에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잡아주면 이게 눌림목 라인에서 크게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참여부 안내와 함께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주차 주간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되신 우리 최병곤 대표님은요, 20년 넘는 증권업계 경력을 자랑하는 내공이 아주 깊으신 분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매매 전략과 또 매매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주식 공부방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우리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자세히 알아갈 수 있고요. 또 오늘의 유망 종목까지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꼭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바로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하면 건설업종 그리고 건설 테마주로 유명한 종목인데요. 이 정책 테마주로 가장 많이 엮이는 종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데 우리 최병호 대표님 매매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8월 8일에 진입을 해서 8월 9일에 바로 청산하셨거든요.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잡으셨을까요? 네, 이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PD님한테 제가 잠깐 실수를 좀 했는데 이 이화공영은 제가 지난 방송 때 추천을 드렸던 히든 종목이어서요. 네. 그때 당시에도 역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런 상황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테마주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소개를 한 종목이 이 이화공영이거든요. 이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을 진출할 때 그때 추진할 때 4대강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테마주면서 그런 어떤 큰 토목공사 같은 게 있을 때 주가가 오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사실 정부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극한호우라든지 이런 어떤 그 기후 이상 기후에 대한 부분에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그 홍수 방지용 댐을 14개를 건설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화공영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슈가 있으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한가를 한 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날 뭐 30분도 안 돼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연속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로 좀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그러한 종목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나 가격이 내려올 때 하락을 할 때 그때 저점 매수를 하시면은 수익 내기가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이밍으로 접근할 때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요. 그래서 이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접근 방식을 지난 방송 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역시 공부방에서도 이걸 적용을 해서 또 매수 사인도 같이 좀 들여서 봤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성 종목들은 항상 대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점 매수했다가 반전 튀어나오면서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들이 와 이대로 같으면은 뭐 30% 50% 수익도 쉽게 나겠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매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매도 시기도 잘 잡아주는 게 사실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3,6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저항 라인이 앞쪽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8월 9일 날 주가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때 당장이라도 여기를 넘어갈 것 같지만은 여기서 바로 매도 사인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또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무슨 이슈에 의해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가격대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올라올 때는 그걸 못 팔고 자꾸 놓쳤어요. 매도 타이밍 놓쳤어요. 이런 얘기가 드냐면은 막 한참 거래가 터지면서 막 양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당장이라도 여기를 넘어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망설이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3,600원대가 저항이지만은 윗꼬리는 3,700원대 중반까지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이라도 3,800원 넘어서 4,000원 더 갈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때 과감하게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해주는 것도 사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까지도 제 공부방에 오시면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예시를 많이 제시하고 있고 실전에서 대응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대응을 하시면은 이 이화공영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도 대응을 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그 대책을 발표했었죠. 그때 이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 발표했었고 관련하면서 이제 사실 제일 유명했던 종목은 사실 이 종목은 아닌데 예전에 이 종목은 이제 과거에 그 MB 정부 전에 4대강 관련주로 이하공영이 정말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어마어마한 상승률. 제가 그때 50배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건설 테마 하면은 바로 이하공영 상당히 좀 대단한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가장 빨리 움직인다는 걸 또 우리 최병원 대표님은 또 금방 또 아신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공. 이렇게 내공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해봐야 아는 거죠. 이걸 이제 그때도 장에서 한번 해봐야 아는 거고 네. 그때 장을 못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과연 이런 종목인가 잘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가장 내공이 깊으신 우리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주식 공부방에서 주식 공부방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이제 좀 더 안내해드리는데 그 주식 공부방에서 이런 종목들 각 테마주의 대장주 그다음 각 테마주나 그다음 반복되고 있는 이제 섹터나 이런 종목들에서 가장 우수한 가장 탑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반드시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와 함께 마지막 종목 서울제약 이거 저 엄청 궁금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수익 냈는지 이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공이 깊은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주식 공부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 주식 공부방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전체 시황 전략 그리고 유망 종목의 투자 전략 또 주식 초보자들이 원하는 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주식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입니다. 서울제약인데요. 최근 바이오 종목들이 초강세인데 그중에서 서울제약을 픽하셨습니다. 서울제약은 어떤 포인트로 좀 공략을 하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대충 감 잡으시겠고 또 제가 여기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은 뭐 그 밖에 또 수익 낸 종목들이 수젠텍이라든지 또 뭐 그 밖에 또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 종목들이 진단키트 전부 다 관련주대요. 예, 그렇죠. 뭐 GSE 같은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다 테마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제약도 결국은 코로나하고 관련된 주식이고 또 뭐 나중에 또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 전부 다 테마주들, 코로나 테마주들 막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테마주 전문만 해서 막 단기로 대응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이 이렇게 힘이 빠져버리고 하면은 괜히 내가 막 실적주 찾아가지고 이제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점에서 바닥에서 매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사실 힘이 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종목들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 버리고 이러면은 진짜 보통 마음 아니고서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차라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변동성이 크면은 베팅을 조금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테마주로 가시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결국 이제 중동 문제들, 그래서 석유, 그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코로나 문제들, 바이오 종목들은 원래 그 전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 거기에 마침 코로나나 원숭이 들창이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매수가 벌써 몰리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가 움직임이 없다가 8월 초 들면서 상한가 치고 바로 연속 급등하거든요. 이틀 동안. 그러면은 벌써 거기에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뭐 관련성을 찾아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서 눌림목 공략.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다렸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서울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상한가 치고 한번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날 또 연속으로 쭉 올라가다가 거기서 힘이 빠져가지고 쭉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매수 사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시장에서 매수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반등이 쉽게 나옵니다. 그게 반등이 참 허무할 정도로 쉽게 나와버리는 게 우리가 사실 중대형주에서는 5%, 10% 먹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고 매집하고 또 중간에 눌림목도 참아내고 이러는데 이런 테마주들은요. 사실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7%, 여기 막판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10%. 이 두 개만 해도 17%까지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매도해버리면은 순식간에 15% 이상 수익이 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좀 허무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장에 맞춰서 투자를 해 나가는 거지 내 성향을 자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타이밍도 한번 수익을 봤었고, 그다음에 지금 언급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한번 힘이 빠졌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깊게 조정을 거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정받는 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강한 종목이 눌림목 줄 때 그때 저점 매수를 해라. 그래서 이 조정받는 날, 이날하고 그 다음날 종가권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반전 나오기 시작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도 전고점이 있는 자리에서는 일단 한번 끊어줘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엎어지고 다시 올라가면은 그건 진짜 돌파가 나오는데 보통은 여기서 바로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요 타이밍에서 매도 잡는 이런 대응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서울제약도 사실 코로나하고 연계가 그렇게 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투자자의 심리가 이쪽으로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또 돌파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요 고점에서 한번 끊어줬고 다시 분위기 봐서 저점 매수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돌파 시 또 눌림목 매수하든지 이렇게 갈 예정이다라는 거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서울제약 하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뭐 이런 거 관련주였는데 사실 서울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한 5,460원인데 코로나 관련주로 묶였을 때 예전에 얼마였냐면 주가가 18,000원까지 갔어요, 이 종목이. 네, 그때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라는 걸 이제 최봉원 대표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걸 알고 계셨던 거고 그래서 그 뒤에 공략을 할 때도 그런 종목을 공략한 거고 그 뒤에 이제 최봉원 대표님 여기에 이제 수익 종목이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수젠텍 그리고 GSA 이런 종목도 있는데 수젠텍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거 역시도 코로나 때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될 것 같다라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고 이제 접근한 것 같고요. 그다음 GSA는 당연히 이제 우리 뻔히 다 알고 있죠. 예, 천연가스 가격 급등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는데 그 관련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섹터별, 각 테마별 대장주도 위주로 이렇게 빠르게 공략을 잘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이 쌓여서 그 중에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움직였을 때 이게 상승하는 움직임인지를 아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오랜 주식 경력을 통해서 이제 그 주식 경력이 단순히 주식 이 경력이 아니라요. 최병호 대표님은 이 주식 경력 자체가 TV 방송 출연하고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의 멘토로 활동한 경력이 한 이 정도인 거예요.
그냥 일반 주식한 중에 더 훨씬 더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병근 대표님의 주식 공부방을 통해서 가장 이제 노하우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 노하우 반드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안내와 함께 이제 그러면 바로 시장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앞으로 유망한 섹터들이 어떤 섹터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유망한 종목을 알지라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20년 내공에 있으신 최병곤 대표님과 주식 공부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주식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할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시면 최병곤 대표님의 매수매도 타이밍 전략을 알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서 무료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700% 넘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강세를 보이던 코로나 관련주, 오늘은 시젠과 SD 바이오센서 등 모두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이 뒤늦게 추격을 좀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최병근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상승의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2020년 처음 코로나가 나왔을 때 코로나 관련주도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만큼 파괴력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전에 있던 그 누적되어 있던 침체된 그 위에 고가에 물려있던 그 저항 물량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지금 다 해소가 돼버리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만큼의 파괴력은 없다고는 하지만은 현재 정부에서도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발표 자체도 보면은 8월 말까지 일별로 35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하루 감염자가. 그러면은 그때만큼은 아니라도 당분간은 이 코로나 관련주가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오늘도 보시면은 코로나 관련주들만 계속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애초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뭐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 쪽으로 이미 많이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삼성바이오라든지 또 셀트리온 같은 주식을 권해드리고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이오 쪽에 매수가 몰리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지만은 마침 또 때마침 코로나라는 부분이 또 더해지고 거기다가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엠폭스라는 병까지 더해지면서 이 바이오 수요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의 진행을 좀 보시면요.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죠. 랩지노믹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시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아침부터 강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강세를 조금 덜 보이다가 점심때쯤 갑자기 확 매수가 더 들어와 버리면서 추가 상승을 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늦었더라도 추격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매수세가 상당히 몰리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거는 금방 꺾어지진 않아요. 왜? 주가가 매도를 누군가 하면은 또 바로 매수가 들어와 버리면서 그 종목을 받아 올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력들이 바람을 또 더 불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종목이 터무니없이 올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당장은 단기권 대응을 노리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노림수를 가질 만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그중에 저는 그린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 그린생명과학은 사실 코로나에도 관련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진단키트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또 격리병동 관련주, 또 심지어는 뭐 원격 의료, 그 다음에 또 키오스크 관련주까지도 예전에 오른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하고 말 안 한다고 직접 주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 굉장히 많은데 이 그린생명과학은 그 중에서는 화이자 관련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이자 관련주가 왜 코로나 관련주냐?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라는 게 코로나 치료제거든요. 그리고 이 그린생명과학은 화이자의
그 원료를 중간 납품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낮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지금 2,000원에서부터 지금 4,000원이니까 거의 2배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공략을 하시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눌림목을 강하게 줄 때, 아까 제가 서울제약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기술을 익히시려면은 보기에는 잘 돼요. 실제 지나간 주가는 내가 저기서 샀으면 되겠네 이렇게 잘 되거든요. 근데 막상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막 내려올 때 급락을 막 하고 이러면 겁이 나서 매수를 못 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험이나 또 어떤 그 노하우를 배우셔야 대응이 되기 때문에 주식 공부방에 오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이번 주가 아마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더 탄력 받을지 아니면 이게 지난번처럼 그냥 잠깐 반등하고 끝날지가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태로 보면 또 의료 대란이 현재 지금 같이 엮여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주들 보면은 최근에 마스크 쓰라고 지금 현재 공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 만약에 코로나 관련 이 상황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확진자가 늘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가서 최병훈 대표님 주식 공방을 찾아도 못 찾습니다. 미리 들어가서 그때 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최병훈 대표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되니까요. 반드시 최병훈 대표님의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전지 MC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슈 네. 어떤 부분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이슈로는 전기차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에 인천 청라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이 나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이 전기차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증시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이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상승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계속 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전기차 화재 관련주도 지금 사실 시장에 상당히 부각된 케이스인데 네. 최근에 며칠 사이에는 조금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당분간은 좀 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이 침체된 2차 전지 관련 섹터에도 좀 힘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기대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화재 관련주는 좀 몇 가지 분류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 자체를 진압하는 장비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방수포라든지, 그 방열포라든지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소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쪽에 관련된 주식들도 오름세를 보이는 게 있고, 또 심지어는 뭐 배터리의 그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그 타각을 하는 장비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관련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예방 차원이나 아니면 진화라는 개념이 되겠고 이쪽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거 말고 네. 근본적으로는 역시 가장 큰 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네, 되고 일단 뭐 2차 전지가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화재 관련된 포인트. 그러니까 이 화재가 만약에 진화를 하려면 진화에 관련된 방수포, 그다음 화재를 아예 원천적으로 화재를 안 만들게 만들려면 그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근데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아주 많이 올라왔죠. 아주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애초에 그냥 배터리를 처음에 장착했을 때 이 배터리 자체가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는 배터리냐, 배터리가 문제 없는 배터리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제 검사 장비 관련주들 네. 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쭉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라 2차 전지 화재 관련된 전기차 그렇죠. 화재 관련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 어떤 종목인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최병훈 대표님의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현재 연결 다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조금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이번 인천 청라 화재 사태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배터리 제조사들 자체가 대부분이 원래 어떤 배터리냐면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FP 배터리거든요. 이게 네. LFP 배터리인데 LFP 배터리는 보통 화재가 안 나요. LFP 배터리는 화재가 안 나야 정상인데 네. 중국은 희한하게 화재가 나요. 어.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파나시스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아니라 네. 삼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기술력과 노하우로 뭐 하고 있는 이 삼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 불이 잘 안 나는 건데 예, 중국 파나시스는 이제 새롭게 시장 진입한 업체고 이제 11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최병 대표님한테 좀 더 자세하게. 그럼 이제 요 종목이 관련 이 전기차 화재 관련된 다양한 섹터 중에 어떤 것들을 가장 좀 유명하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영역 상태가 좀 안 좋았죠. 네. 일단은 우리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화재에서도 이제 약간 또 다른 분야가 뭐냐면 충전 쪽입니다. 이 충전을 사실 100%다 했을 경우에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을 하는 것들을 지상으로 올리는 것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이게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충전기를 애초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거. 그다음에 또 충전을 100%다 못하게 막는 부분들. 100%다 하게 되면은 그만큼 효율은 좋아지지만은 불이 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사실 전기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100% 충전했을 때 내가 이 차를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면은 80%로 제한을 해버릴 경우에 지금 제주도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80% 충전으로 제한을 해버리면은 가령 400km 갈 수 있는 차를 300km밖에 못 한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우려감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게 복합 동박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복합 동박이라는 거는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기 앞서 과도기적인 기술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완전한 제품으로 개발돼서 상용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기차 화재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니까 이 복합 동박 기술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동박을 갖다가 완전 순수 동을 구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뭐 폴리에틸렌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 재질로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열폭주 현상을 상당히 줄여준다, 안전성을 높여준다 이런 정도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불이 완전히 안 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불이 안 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위험성이 적은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쪽에 더 많이 발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배터리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가 태성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태성이라는 회사는 CATL이라는 세계 1위 배터리 점유율 업체, 중국 업체거든요. 여기에 납품한 이력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급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실적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상당히 좀 깊게 조정을 겪었습니다. 하락이 상당히 깊었는데 우리가 항상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런 조정 타이밍이나 저점 타이밍에서 노리는 것이 좋다. 그래야 고가에 물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적고 수익이 났을 때 수익률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거 혼자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라 그러면은 쉽게 손이 선뜻 안 가거든요. 그래서 주식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듣고 아니면 타이밍을 듣고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 태성 같은 종목은 원래 PCB 생산 설비에 필요한 이제 습기 설비 이런 거 하는 회사고 원래 카메라 모두 관련주이기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사업부 하면서 이제 나왔던 종목이고 원래 이 태성 같은 종목이 사실 시가총액도 그렇게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 한 4천억, 5천억 되는데 사실 원래도 한 2천억이 좀 그래도 거래할 만한 그런 거래 대금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꼭 관심 가지시고 지금 현재 오늘 하루에 11% 급락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상승률이
따지면 이제 거의 조정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떨어진 칼날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병훈 대표님의 주식 공방을 통해서 반드시 이게 떨어진 칼날인지 아니면 이제 거의 끝나고 돌아가는 조정, 잠깐 쉬어가는 조정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방이니까요. 반드시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훈 대표님, 오늘 네.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오시나요? 오늘 종목 또 공개하실 건가요? 저는 뭐 깔끔하게 다 오픈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공개 뭐-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오늘 히든 종목도 이제 앞서 제가 코로나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코로나하고도 어떤 연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다들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그린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주가가 2배나 올라 있고 태성도 회사는 좋지만은 그래도 단기 급등이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렸고 바닥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좀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 계속 좀 확산세로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원격 의료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의료 공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그 중에서 인성정보라는 종목입니다. 이 인성정보는 사실 최근에 매수가 잠깐 좀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큰 흐름을 못 보여주고 계속 바닥을 기거나 더 내려가 버렸는데 과거에 이제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재무 상태도 상당히 좀 좋아져 있는 상태고 흑자는 아직까지 좀 내다가 못 내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은 매출을 꾸준하게 잘 내고 있어요. 그런 회사가 너무 바닥권에 처박혀가지고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닥에서 탈출하려면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원격 의료가 부각된다면은 이 종목이 좀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의료 대란 때문에라도 지금 사실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원래 한번 의료 대란 때 한번 갔는데 이게 네. 이제 지난번 인성정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1월, 2월, 3월까지가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원래 원격 의료는 또 코로나 때문에도 원격 의료로 한번 또 갔었거든요. 올라갔던 종목들인데 이게 코로나와 의료 대란이 지금 현재 둘이 겹쳤어요. 네. 예, 겹친 상태예요. 겹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료 관련 원격 의료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분이 사실 오늘까지도 거의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저도 사실 이번 주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한 게 이 원격 진료 관련주였는데 최훈 대표님 생각이 같으시네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을 우리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최훈 대표님 그 전에 이제 미리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오늘 생각한 건데 오늘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많았는지 오늘 10%가 올라 버렸어요. 최훈 대표님은 그래도 아직 공략 타이밍이 남아 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워낙에 많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성정보 이 자세한 매매 전략,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공방에서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가격 전략이 미리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또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또 수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공방에서 계속 계시면은 수정된 가격 전략까지 다시 끝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 안내와 함께 최종 마무리 한번 우리 진현지 MC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년 증권 경력이 있는 최병곤 대표님께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원격 의료 관련 인성 정보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과 또 매수 매도 타이밍 자세히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QR코드 스캔하셔서 주식 공급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